남들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버티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공은 뺏기고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 그 서러움은 끝났습니다. 다가올 2026년은 여러분의 차가운 땅을 녹여줄 거대한 태양이 뜨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을 이용해서 그동안 묻혀있던 여러분의 능력을 200% 폭발시키고 주인공으로 올라서는 확실한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 운세 1985년생 소띠분들의 특징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엄동설 안에 꽁꽁 언 땅을 헤치고 올라오는 푸른 새싹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 차가운 흙 속에서도 기어이 생명을 튀어내는 그 끈기와 생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소가 묵묵히 밭을 갈듯이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요행 따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직 정직한 땀방울로 인생을 일구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주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선생님의 그릇에서 가장 시급하게 채워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태양, 즉 화의 기운입니다. 이 사주에 화 기운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엔진은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한데 정작 시동을 걸어줄 스파크가 약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어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듯 공을 남에게 뺏기거나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선생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뛰어난 능력을 세상에 화려하게 비춰줄 조명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부족한 분들은 감정 표현에 매우 서툽니다. 기쁘면 기쁘다, 힘들면 힘들다고 시원하게 발산해야 하는데 그 감정을 차가운 땅속으로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세상 평온해 보여도 속은 골마 터지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혹은 지나치게 냉소적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또한 내면의 열정이 금방 식거나 이유 모를 무기력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볼 만큼 신중하시죠. 하지만 막상 추진하려 할 때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결국 주저앉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화 기운의 부재 탓입니다. 가슴 속에 품은 뜻은 원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시원하게 표출하지 못하니 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철저한 고독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가진 소띠 특유의 그 우직한 성실함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얼어붙은 땅을 녹여줄 뜨거운 불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 병오년의 천기를 제가 확실하게 누설해 드리겠습니다. 1985년생 소띠분들에게 다가올 새해는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토가 녹고 태양이 장렬하는 시기입니다. 선생님은 본래 언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인 을축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주의 온기인 화, 즉 불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군분투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잘 안 나오고요. 남들이 내 진가를 늦게 알아주는 서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병오년은 다릅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강력한 불기운으로 이루어진 해입니다. 이 거대한 태양이 선생님의 차가운 땅을 녹여줍니다. 그러니 그동안 뿌리만 내리고 있던 선생님의 잠재력이 밖으로 화려하게 꽃피우는 시점, 그게 바로 2026년이라는 겁니다. 운의 흐름을 12운성으로 보면 장생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장생이 뭘까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기운입니다. 아기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다 달려와서 돌봐줍니다. 그것처럼 선생님이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목소리를 내면요, 주변에서 이유 없이 선생님을 돕고 싶어 합니다. 인기가 저절로 상승하는 거죠. 이는 직장에서의 명예운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식상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 단순히 주어진 일만 수동적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획안을 발표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자처하십시오. 이제는 묵묵히 일만 하는 소가 되지 말고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올해는 스포트라이트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운세의 총점을 70점으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 뜨거운 열기에 적응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일이 몰리고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 익숙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화기운은 선생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약과도 같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듯 불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의 엔진을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2026년은 선생님이 주인공이 되어 명예를 드높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재물운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재물로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녹여줄 태양, 즉 화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사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갈급한 것이 바로 이 불의 기운입니다.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다 미끄러져 나가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6년은 명예와 직장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곧바로 현금이 쏟아지는 운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평판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물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다가올 귀인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고 옷차림이 화려하게 입는 사람일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마치 불꽃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귀인입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의 얼어붙은 재물운을 녹여줄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2026년에는 장생의 기운이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질 겁니다. 이때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열정적인 파트너나 조력자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부족한 화 기운을 보완해 줍니다. 막힌 돈맥을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승부를 걸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냐면요.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렬해지는 때입니다. 양력 6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을 할 때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채광이 좋거나 밝은 조명이 있는 장소로 가십시오. 지리적으로는 남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둡고 밀폐된 공간은 안 되고 북쪽은 피하십시오. 선생님의 기운을 더욱 차갑게 만듭니다. 결국 2026년의 성취는 하나에 달렸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이 불의 기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해설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불을 쌓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화는 우리 몸의 심장과 소장을 주관합니다.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큽니다.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매사에 무기력해지거나 비관적인 사고에 갇힐 위험이 큽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여러분에게 음식과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처방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식탁 위를 붉게 물들이십시오.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심장의 기운을 강하게 북돋아줍니다. 특히 붉은 토마토, 팥, 대추, 소고기 같은 식재료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들은 차가운 위장을 데워줍니다. 정체된 기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쓴맛도 아주 중요합니다. 쓴맛이 나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 먹기도 좋고 심장의 열기를 돕는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태양을 집어넣는다는 마음으로 약을 먹는다는 기분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운동 처방의 핵심 역시 명확합니다. 체온 상승과 심박수 강화에 있습니다. 정적인 요가나 스트레칭은 선생님께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유산소 운동이나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강도 높은 인터벌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루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낮 12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이때 반드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햇볕을 받으며 걷는 산책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족한 화 기운을 보충하는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햇빛은 선생님 여러분의 얼어붙은 기운을 녹여줄 유일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실내에서는 주 2에서 3회 코어 운동을 하십시오. 복부에 열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전이 따뜻해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뚝심 있게 버틸 힘이 생깁니다. 몸을 데우면 운도 함께 뜨거워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으로 우리 1985년 을축년 소띠분들이 병오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겉으로는 참 유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엄청난 인내와 고집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6년의 흐름과 부딪힐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탕화살이라는 흉터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탕화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뜨거운 불이나 물에 데인다는 뜻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억눌려왔던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하여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올해 선생님들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감정 폭발로 인한 구설수입니다. 제가 앞서 선생님들의 사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채워야 할 기운이 바로 화,
즉 불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화 기운이 부족하여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는 것이 소띠들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명예운과 함께 활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외부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훨씬 가중될 것입니다. 이때 평소처럼 묵묵히 참다가 사단이 납니다. 별것 아닌 동료의 말 한마디 혹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처사에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화산처럼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폭발이 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성격이 이상하다.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치명적인 평판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은 역설적입니다. 부족한 화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행에서 화는 예절이자 명확한 표현을 상징합니다. 불만이나 이견이 생기면 절대 꾹꾹 눌러 담아두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터뜨리면 폭탄이 됩니다. 그때그때 명확하고 정중한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말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문서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소띠 특유의 우직함만 믿고 구두로 약속했다가는 나중에 덤터기를 쓸 수 있습니다. 투명한 기록만이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부족한 화 기운을 태양으로부터 보충해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키신다면 올해의 명예는 온전히 선생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힌 운을 뚫고 명예운을 올리기 위한 비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과 사무실의 풍수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쪽은 태양이 가장 빛나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생명력과 명예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거주하는 공간의 남쪽 방향을 보세요. 어둡거나 잡동사니로 막혀 있다면 당장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붉은 계열의 스탠드 조명이나 붉은 꽃 그림을 두어 항상 밝고 화사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태양을 만들어 얼어붙은 흙을 녹이는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에도 남쪽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어 양기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복과 소품에서도 불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무속적으로 볼 때 붉은색은 잡기를 쫓고 강한 양기를 불어넣는 색입니다. 겉옷이 부담스럽다면 속옷이나 지갑 혹은 핸드폰 케이스처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의 붉은색, 자주색, 분홍색을 사용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붉은색을 지니는 것이 내면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차가운 사주를 데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비방입니다. 여러분은 태양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하루 20분 이상 반드시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음식으로는 심장의 기운을 돕는 쓴맛 나는 채소나 붉은색 과일인 토마토, 사과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는 음기가 강해 자칫하면 마음이 가라앉기 쉬우니 태양의 양기를 몸으로 직접 받아내어 혈액순환을 돕는 것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이 비방을 실천하여 동토를 녹여낸다면 여러분이 가진 끈기는 비로소 거대한 나무가 되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따뜻함이 곧 여러분의 살길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병원연의 천기를 누설해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1985년생 소띠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큰 물줄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띠라도 태어난 월, 일, 시에 따라 내 인생의 불씨를 당겨줄 결정적인 타이밍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6월의 승부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8월의 귀인을 만나야 합니다. 이 나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껏 들어온 태양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또다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더 이상 남의 들러리가 아닌 확실한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며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기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땅이 옥토가 되어 꽃피우는 그날까지 미라클 운세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